야담 이야기. 갑자기 눈이 멀어서 점쟁이가 된 과부. 옛날에 관수 혹은 소경이라고 하면 눈먼 장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점쟁이를 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대부분 점쟁이였고 이상하리만치 신통하게 점을 잘 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양사골에 사는 정령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이름난 점쟁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 정령은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 살았는데 한 번은 산에서 약초를 캐려다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 독사는 정령의 얼굴에 대고 독을 뿜었는데 독사의 독 때문인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에 의해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데 눈이 먼 후 정령은 신기하게 누군가 사주를 말하면 그 장면이 어렴풋이 남아 보여졌습니다. 이후 사람의 점을 쳐주면서 머슴을 두어 불편함 없이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당시에는 점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를 찾는 사람이 많았고 그에게 점을 한번 보고자 해서 멀리서 올라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를 실험해 보고자 한 대감집에서 머슴을 보내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사람처럼 속여서 점을 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정령을 골려먹을 작정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정령은 그런 뜻도 모르고 그를 찾아온 사람이 넣은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령은 조용히 점을 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4살이 되는 해에 몸이 찢겨 죽을 운명이니 이건 필시 가축 중 하나일 것이오. 정령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이같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리가 없지 않겠어. 라며 정령은 점을 치러 온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축의 사주를 왜 가져온 것이오? 라고 매섭게 말하니 머슴이 말하길 잘못했습니다. 저는 강 건너 대감집에서 온 머슴인데 대감님이 시켜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령의 영험함에 놀란 머슴은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4년 뒤 점을 치러 왔던 사람의 집안에는 혼례 잔치가 있어 사주로 넣었던 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정령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떤 사람이 박을 심고 싹이 든 때와 실을 적어 가지고 와서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사주를 확인한 정령은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박이요. 점을 보러 온 사람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정령은 박이 죽을 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주만으로 박이라는 것을 맞힌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박은 본래 저절로 잘 자라고 서록 죽더라도 꼭 그날 그때 죽으리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을 보러 온 사람은 정령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 들여 박을 갖고 왔습니다. 박은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고 여름에는 지붕 위에서 꽃이 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비가 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갈아 끼우려다 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인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잘 자랐던 박도 꺾여버렸습니다. 박이 꺾인 그날은 정령이 예전에 점을 치렀던 날짜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령은 백사 이양복이 어렸을 때 그의 장래를 예언한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령이 경상도 안동에 갔을 때였습니다. 조 아무래란 선비가 과거 점을 치기 위해 정령을 찾아왔습니다. 정령은 선비의 사주를 보고는 과거에는 합격하지만 가는 도중 호랑이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기는 했지만 과거에 합격한다고 하니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과거를 치르러 가던 길에 깊은 산중에서 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산적들에게 잡혀 오시며 노자를 모두 빼앗기고는 산적의 칼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산적들의 손에 절단이 나는 것인가 싶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산적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을 때 선비는 한탄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들었던 산적을 동료 중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산적은 선비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조진사 댁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산적은 서둘러 선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산적은 선비의 집에서 대대로 하인으로 일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망나니로 지내다 산으로 들어와 산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선비의 집에 있을 적에 선비가 잘 챙겨주었기에 그의 얼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아야겠습니까? 괜찮다. 선비는 짐을 추슬러서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적은 뒤를 졸졸 따르며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산적은 선비의 앞을 막아서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선비는 가만히 산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 싶습니다. 산적은 자신이 했던 만행들을 선비에게 소상히 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관가에 잡아가 주십시오. 벌을 받고 나온 후에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도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죄를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산적을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관가로 넘겨진 산적은 죄를 뉘우친 것을 높이 평가받아 큰 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비는 과거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중에서 만난 산적의 별명이 바로 호랑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도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된다는 것도 모두 정령의 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이런 점쟁이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정령 같은 점쟁이가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 지구촌의 근심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